자, 어제 여기 우리 3차원 물체를 만드는 것들을 잠깐 한번 봤죠. 다시 한번 보면, 자, 일단 여기에 있는 것들, 자, 여기에 있는 명령어들을 쓰는 방법은 처음부터 정확한 크기와 치수를 입력을 하면서 그릴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그리냐? 일단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수정을 해서 정확한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간단하게 박스 형태를 만들 때는 그냥 일단 모양을 만들어 놓으세요. 박스 형태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로로 얼마, 세로로 얼마. 내가 만들게 가로로 예를 들어서 뭐 100이다. 세로로는 50이다. 그리고 높이는 200이다. 하면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모양을 처음에 만들 때 처음부터 이런 형태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가 자, 여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부분들 조금 이제 잘 숙지를 해 두시고 자,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 자, 뭐가 있냐면 자, 밑에 옵션이 하나가 더 있어요. 세그먼트라는 게 있어요. 세그먼트. 자, 세그먼트라는 옵션이 있는데, 자, 이 세그먼트는 뭐냐면, 자, 얘는, 이 내가 만들어 놓은 물체에다가 마디를 중간에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랭스 세그먼트면 랭스 길이 방향. 자, 이 길이 방향에 대해서 세그먼트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디가 중간에서 추가가 돼요. 그러면, 자, 요만한 게 아니라 요만한 박스를 여러 개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형상이 되는 거죠. 요만한 박스를 계속 붙여놓은 거. 그래서 자, 위로도 길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자, 요만큼이니까 위로도 이렇게 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거기에 위드 세그먼트 그러면 자, 세로 방향으로도 또 추가가 되고 세로 방향으로도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높이 방향으로도 추가가 되고 근데 외관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마디가 중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외관상으로는 변화가 없고, 자, 요거는 나중에 내가 이 모양을 수정을 할 때 중간에 마디가 들어감으로써 중간중간에 모양을 좀 더 손쉽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육면체 형태만 만들 거다라고 한다면, 자, 이럴 때는 요 세그먼트는 굳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형태의 모양을 만들 때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추가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중간에 세그먼트라는 걸 추가할 수 있다. 그 박스는 그런데 자, 이 콘이나 실린더나 자, 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스피어 같은 걸 보면 스피어 같은 걸 보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면이 나눠져 있으니까 자, 얘는 여기 세그먼트라는 게 존재를 해요. 요거는 물체를 만들 때 세그먼트가 자, 이 구 형태의 부드러운 정도를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적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하나 그러니까 최소값은 4개예요. 4개. 세그먼트가. 자, 여기서 이제 커지면 좀 더 부드럽게 모양이 구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이 32개인가 돼요. 디폴트 값이.
자, 지오스피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근데 자, 겉의 면을 구성하는 게 삼각형 단위다라고 해서 자, 세그먼트가 필요한 그 개수가 달라지는 거죠. 모양, 구성하는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러면 이게 부드러운 정도가 조절된다는 거예요. 자, 얘는 스피어는 자, 세그먼트를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헤미스피어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헤미스피어라는 옵션이 있는데 자, 이 옵션을 조절하면 9의 1 부분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3분의 1, 9, 4분의 3, 9, 5분의 4, 9 이런 식으로 9의 1 부분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와 반해서 얘는 그냥 헤미스피어라는 옵션이 있어서 반 9 아니면 전체 9.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얘는 9의 1 부분, 뭐 4분의 3, 9, 5분의 4, 9 그런 식으로 9의 쪽 일부분을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두 가지 차이점이 생겨요. 자, 실린더도 마찬가지예요. 실린더도 보면 기본은 자, 이런 모양으로 생겨요. 그래서 자, 하이트 세그먼트, 높이 방향에 대한 세그먼트가 기본적으로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 자세히 보면 자, 지금 얘는 실린더기 때문에 밑바닥하고 위에는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형으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얘는 원이라기보단 각이 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그래서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여기 보면 사이드 값이라는 게 존재해요. 사이드 값. 이 사이드 값이란 것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자, 캐드에서 우리가 다각형을 그릴 때 사이드 값을 물어봐요. 몇 각형을 그릴 것이냐. 다각형을 그릴 때 표현하는 방식인데 자, 기본적으로 맥스에서 원을 완벽하게 동그란 원으로 표현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원 기둥이라고 하지만 자, 눈으로 보기에는 원형 형태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면 각이 져 있다는 거. 18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를 좀 더 동그랗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수치값을 높여주면 돼요. 그러면 더 잘게 잘게 쪼개니까 개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세그먼트의 개수가. 이거는 80각형이라고 보면 돼요. 80각형. 여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각형으로 보이는데 자, 보통 한 20개 정도 넘어가면 사람의 눈으로는 거의 원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통 얘를 기본이 18각형 정도로 되어 있는 거고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겠다 그러면 얘를 조금만 더 높여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캡 세그먼트. 그러니까 뚜껑에도 세그먼트를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면을 분할해서 나눠 놓을 수가 있어요. 위아래 다 뚜껑이니까.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세그먼트. 높이 방향에 대한 세그먼트. 자, 지금 여기서 만드는 모든 물체는 다 세그먼트란 거를 조절해서 중간에 마디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모양이든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삼각뿔. 자, 이 상태인데,
자, 얘는 위드와 딥 값이 있어요. 랭스와 위드 값이 아니라 위드와 딥 값. 자, 가로 방향과 깊이 방향. 용어가 좀 틀릴 뿐이지 어차피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높이 값. 그리고 얘는 세그먼트. 여기 방향 세그먼트. 자, 이쪽 방향 세그먼트. 그다음에 높이 방향 세그먼트. 세그먼트를 다 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물체는 필요에 따라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 자, 항상 세그먼트를 추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둥근 형태의 모양들을 만들 때는 세그먼트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평한 면을 만들 때는 굳이 세그먼트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자,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물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세그먼트 없이 만들게요. 일단은 이렇게 없이 만들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 물체를 만들 때, 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크기나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모양을 대충 만들어 놓고, 자, 얘를 수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거 뭐 한 20, 자, 요거 50, 자, 요거 100, 이런 걸 하나 만들고, 자, 하나는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었게요. 하나는, 자, 여기가 60, 자, 요거 20, 요거 50,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물체를 움직이든 이물체를 움직이든, 자, 움직여서 이 두 개를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하고 싶어. 자, 이런 경우. 자, 이물체를 하나 그렸는데 그 옆에다 정확히 붙여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게 원래는 정상이긴 한데, 자, 그 옆에다 정확히 붙여서 만드는 게 위치를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만들어요,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얘를 움직여서 여기다 갖다 붙이든 얘를 움직여서 여기다 갖다 붙이든 서로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체를 만들고 나서 자, 얘를 움직이겠다. 뭐 얘를 움직이겠다. 얘를 움직이겠다. 움직이고자 하는 물체를 선택을 하고 자, 선택한 물체를 이동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move란 명령이 있어요. move.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 모양이 move.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화살표 모양이 나오는데 자, 이 화살표 모양을 기즈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 화살표 모양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얘는 잘 보셔야 돼요. 마우스를 자, 지금 여기가 X, 자, 여기가 Y예요. 빨간색이 X, 녹색이 Y. 자, 마우스를 빨간색 화살표 있는 데로 가져가면 자, 여기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움직이면 X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Y로 안 움직여요, 절대로. X 방향으로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Y 부분을 마우스를 갖다 놓고 선택을 하면 Y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X 방향으로는 안 움직이고. 자, 요 X하고 Y하고 자, 중간에 만나서 이렇게 생긴 요만한 공간이 있어요.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어요. 자, 내가 마우스 포인트를 X나 Y가 아니라 요 가운데 만나는 부분 근처로 가져가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반투명으로 색깔이 생기면서 여기가 활성화가 돼요. 자, 여기를 선택하고 움직이면 XY로 다 움직여요. 마음대로. 그래서 자, 이렇게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얘를 여기다 갖다 맞추겠다. 자, 이렇게 맞춰. 근데 자, 얘가 정확히 맞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봐서는
뭐 특별하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자, 줌으로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확대하면 자,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얘를 또 정확히 맞췄다고 칠게요. 이렇게. 근데 또 확대를 하면 또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손으로 정확하게 일치를 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굉장히 미세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정도는 당연히 붙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0.0001mm만 떨어져도 떨어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를 갖다 위치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 그냥 이동을 시킬 때는 move 명령을 쓰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내가 정확한 위치에 물체를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서 맞추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 요 move 명령을 쓸 때, 자, 요 명령을 사용할 때 같이 사용해야 될 명령어가 있어요. 여기, 요 부분. 자, 여기 지금 자석 모양의 아이콘들이 쭉 있는데, 자, 제일 좌측에 있는 게 이동 스냅. 자, 요거 스냅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약간의 그, 뭐야, 이제 걸리는 정도? 뭐 그런 걸 나타내는 건데, 자, 제일 좌측에 있는 게 이동 스냅, 가운데 있는 게 회전 스냅,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크기 스냅이에요. 그래서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쓸 때 같이 활용을 해요. 자, 요 이동 스냅, 자, 요걸 보면, 자, 얘를 클릭을 눌러줘요. 자, 얘를 눌러주면 얘가 실행이 됐고, 무브도 실행이 됐어.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물체에 뭐가 나타나요. 캐드의 오스냅처럼. 캐드의 오스냅처럼 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어떤 스냅을 사용할 건지는 내가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스냅을 쓸지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 스냅 명령어에다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면 자, 이런 창이 하나 떠요. 여기서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캐드의 오스냅과 유사한 기능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들만 선택해 놓고 쓰시면 돼요. 자, 버텍스나 아니면 엔드포인트로 맞춰 놓으면 좀 편하겠죠? 자, 엔드포인트보단 버텍스로 잡을게요. 점으로. 그리고 자, 요 점을 자, 움직이고 싶은데 지금 안 움직여요. 자, 가운데 부분을 움직이게끔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해서 움직이면 사방으로 움직여요. 여기다 갖다 맞추면 자, 끝점으로 맞추면 이렇게 되죠, 이제. 아무리 확대를 해도 절대로 떨어짐이 없어요. 정확하게 갖다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물체를 맞춰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식의 모양을 내가 만들고자 할 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여기에다가 다시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음, 이번에는 뭐 이렇게 주고 40에 150이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맞추면 이제 이런 식의 모양으로 위치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연계되게끔.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다가 내가 물체를 이동시켜서 위치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는 move란 명령어와
이 스냅이라는 명령어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원하는 위치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이런 모양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제가 공유 폴더에다가 뭐 하나 넣어 드리니까 보시면서 자, 요거는 다 박스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자, 요 모양을 한번 만들어서 자, 이동시켜서 위치를 잡아 보세요.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으니까 테이블은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의자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그럼. 자, 일단은 자, 테이블 모양을 보면 테이블 위에 상판이 있고 그다음에 다리가 있어요. 자, 다리를 먼저 만들건 상판을 먼저 만들건 상관은 없어요. 뭘 먼저 만들든지. 자, 단 무언가 하나 물체를 만들어서 기준을 잡아야지 거기에 나머지를 갖다 붙여가지고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냥 제일 만만한 게 위에 상판이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상판을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자, 위에 테이블이 900에 600에 750이래요. 그러면 긴 쪽이 900일 것이고 짧은 쪽이 600일 것이고 높이가 750일 거야. 그러니까 750은 높이니까 이건 일단 필요 없고 자, 위에 상판은 900에 600에 그다음에 요 두께만큼 두께는 지금 딱히 안 나왔으니까 두께는 임의로 그냥 만들자고요. 한 50mm 정도 쓰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다 지우고 자, 테이블이 가로로 만들 건지 세로로 만들 건지 일단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세요, 본인이. 가로로 만들 수도 있고 세로로 만들 수도 있죠, 테이블을.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 만들든지. 자, 가로로 만든다 그러면 일단 길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가로가 얼마? 900, 아니 600. 그리고 여기가 위드가 900. 그러면 900에 600. 그다음에 높이는 자, 50 정도. 자, 이게 위에 테이블 상판 만들었어요. 자, 그다음에 자, 얘는 이제 이렇게
기둥 형태로 되어 있어요. 기둥 형태로. 자, 요 두께는 50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얘도 50에 50에 해놓고 길게 이렇게 강목 형태로 만들자고요. 그래서 두께를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위로 모양을 잡았어요. 얘를 자, 50, 50 그리고 높이가 750. 750이었죠? 자, 그다음에 얘를 어떻게 무브, 스냅 자, 요 끝점을 여기다 갖다 맞추면 근데 자, 테이블 상판이 여기 있고 다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자, 이거 밑으로 내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얘가 여기부터 해야 되네요. 그러면 자, 위치가 이렇게 해서 위치가 여기부터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추가. 자, 지금부터 명령어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자, 여기다 하나 또 만들어야 돼. 요거 똑같은 걸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또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 자, 스케치업도 그렇지만 맥스도 카피 명령이 따로 없어요. 카피 명령이 따로 없고, 자, 어떻게 하느냐. 요 물체를 이동을 시키면 그냥 무브가 돼요. 자, 요 무브 키로, 무브 아이콘을 이동을 시키면. 근데 얘를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동을 시키면 복사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물체를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할 때는 복사의 기능을 추가시키면 돼요. 무브할 때. 자, 근데 주의할 거는 스케치업하고 키가 틀려요. 스케치업 생각하면 안 돼. 스케치업에서는 Shift 키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제일 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냐면 모든 프로그램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울 때는 잠시 잊어야 돼요. 자꾸 그걸 생각하면 얘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능들은 똑같을지, 기능들은 똑같을지 몰라도 쓰는 방법들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랑 같이 접목을 시키면 힘들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비교를 해서 이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빠르지만 처음 배우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처음이니까. 근데 기존에 다른 걸 했던 사람들은 그걸 자꾸 여기랑 헷갈리게 생각을 하면 점점 더 헷갈려져요. 특히 단축키나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쓰려면. 그러니까 스케치업 공부하셨던 분들은 자,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는 스케치업 그냥 나 모른다 생각하세요. 자꾸 그거 생각하면 본인이 힘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이에 요 사이에 여기 가로로 봉이 하나 들어가는데 자, 이제부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50으로 만들었어. 이걸 50으로 만들었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들어갈 거는 500짜리가 들어가야 돼요. 두께는 50에 50짜리고. 가로로 길쭉한 거야. 그래서 자, 박스를 하나 또 그릴 건데 자, 가로로 길쭉하게 그려놓고 자, 얘가 50 아니다 50이 하면 안 되지. 얘가 500 그래서 여기 세로는 500 그 다음에 가로는 50 높이도 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맞추면 이렇게 되죠. 자, 밑에 똑같은 게 하나 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Shift 키 누르고 자, 또 복사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갖다 맞추면 되죠. 그럼 테이블 다리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이쪽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다 선택하세요. 그냥 얘를 통째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지?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 Shift 키 누르고 자, 이쪽으로 복사 전체를. 그래서 자,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도 요것도 요만큼을 만들어 가지고 저쪽으로 복사를 하고 자, 얘하고 얘만 만들면 되죠. 아니면 자, 밑에 판을 하나 만들고 이걸 기준으로 이 옆에 면을 요 옆에 면을 만들어서 얘를 복사해 갖고 요거 중간에 거 하나 만들면 되죠. 이걸 하나씩 하나씩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똑같은 건 복사를 해서 쓰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의자를 보면 의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등받이 포함, 등받이 미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 차이점은 뭐냐면 요 높이 값인데 등받이 포함이랑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50, 여기서 여기까지는 450.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40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850, 450이니까. 그럼 여기가 좀 450이면 여기가 400이면 되게 길 것 같긴 한데 자 어찌됐건 써 있는 대로 그냥 합시다. 써 있는 대로 하면 자 두께를 뭐 또 잡아야 되니까 자 높이는 500에 500 등받이 포함 500에 500이라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도 500 여기서 여기까지도 500 그런 뜻이겠죠? 500에 500 그러면 자, 요 가운데 부분, 앉는 부분을 500에 500으로 잡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자고요. 자, 그래서 앉는 부분, 자, 두께가 있을 거니까 자, 여기서 또 사각형을 일단 하나 그려요. 대략적으로. 그래 놓고 얘를 자, 500에 500 높이는 테이블보다 좀 얇아야 되니까 한 30 정도 줘볼게요. 그럼 이 정도 되겠죠? 자, 여기 앉는 부분. 그리고 이제 옆에 다리하고 만들어야 되죠. 450, 850 여기서 여기까지가 450이라고 치고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모양을 하나 만들 건데 자 요거는 30에 30을 놓고 높이를 450 자 길게 하나 놓고 자, 여기도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 중간쯤 와 있죠. 자 중간쯤 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맞춰야 되는데 자, 내가 원하는 만큼 맞추기가 임의성에 들어가니까 자, 하나 더 추가할게요. 내가 얘를 움직일 때 자, 스냅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뭐 100만큼 자, 정확하게 이동을 하고 싶다. 근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으로는 절대 거리값을 측정 못 한다고 그랬어요. 100이든 200이든 50이든 10이든 자, 손으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얘를 어떻게 해주느냐? 자, 요거를 정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자, 일단 움직이는 건 맞아요. 움직이는 건 맞으니까 자, 무브 명령어에다 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면 자, 이런 창이 떠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좌측에 숫자가 있고 우측에 숫자가 있어요. 자, 좌측에 있는 숫자는 이 물체가 있는 X좌표, Y좌표, Z좌표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이 물체가 위치하고 있는 곳. 자, 여기는 이동시킬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얘를 Y방향 위로. 자, 난 100만큼만 이동시키겠다. 엔터. 그러면 100만큼만 올라가요. 뭐 200만큼만 이동시키겠다. 그럼 200만큼만 올라가고.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언도 다시 되돌려서 자, 150 할게요. 그럼 150 정도 올라갔어.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를 자, Shift 키를 누르고 자, 이쪽으로 복사.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 갖다 맞출 수가 있죠. 어, 얘가 여기에 맞 여기에 맞으면 안 되는 거네. 자, 얘를 여기다 맞추는 게 낫겠네요. 여기하고 여기다가. 의자가 여기 뒤에 이렇게 판때기가 있어야 돼서. 너무 짤뚱맞는데? 이게 너무 짤뚱맞는데? 애매하죠? 너무 여기가 다리가 너무 짧은데? 그죠? 너무 짧은데? 등받이, 등받이 미 포함 450, 등받이 포함 850. 길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길이를 잘못 써놓은 것 같아, 느낌에. 일단은 하긴 하는데, 아닌 것 같아, 높이가. 얘하고 얘를, 자, 여기다 맞출게요. 이 높이가 맞을 것 같아. 이 높이가 맞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자, 밑에, 중간에, 여기에, 세 개의 요구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자, 얘를, 가로 방향으로. 자, 여기서까지가 500이니까, 박스로, 자, 여기가 500, 미드가. 자, 높이는 30에 30 주고. 자, 여기다가 하나 맞춰서, 이렇게, 밑에 받침대, 이렇게 받침대를 여기다 맞춰주면 되고요. 이 의자 받침대를 밑에다 하나 놨고요. 자, 그리고, 자, 맨 밑으로 복사를 하나 해서 여기다 맞출 수가 있고요. 두 개를. 그래서, 자, 여기 하나, 자, 여기 하나 맞췄어요. 자, 중간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만들면 되니까. 자, 위에 손잡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요만큼 올라가야 되죠. 자, 여기서 더 올라가야 돼. 그럼 얘가 더 길어야 되거든요. 얘가 더 길어야 되거든. 올라가려면. 자, 요 상태에서 위로 더 올라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 방법은 여기서 얘를 더 늘리면 되죠. 자, 지금 450인데 높이가 450이 아니라 얘를 850이다. 그럼 위로 더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너무 높으니까 조금만 얘를 650이다 해서 손잡이 만들 정도만. 그러면 손잡이 만들 정도만 요만큼만 더 늘렸어요.
그리고 뒷부분. 자, 이 뒷부분은 자, 850이다. 그러면 등받이 만들 정도까지. 자,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요거를 아, 여기를 530 그리고 자, 여기를 30 정도 그리고 여기를 얼마 정도 줄까? 50 정도 주면은 자, 지금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예. 자, 팔걸이가 똑같네. 여기만 조금 더 튀어나왔구나. 그럼 얘를 그냥 얘는 50으로 해도 되겠다. 얘를 30으로 주고 튀어나오게끔만.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맞춰주고요. 이 위치에다가. 그리고 자, 위로 올려서 이렇게 맞췄는데 손잡이가 조금 더 튀어나왔잖아요. 여기가 조금 더 튀어나왔어요. 요만큼. 그러니까 자, 얘를 길이를 한 550 정도로 조금 더 튀어나오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다 맞추면 요만큼 더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조금 더 튀어나오겠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중간에 하나 들어갔으니까 중간에 하나 들어간 거 얘를 요거를 Shift 키 누르고 중간쯤 그냥 적당한 위치 잡을게요. 얘는 그래서 자, 중간에 얘가 아니었네. 요거였네. 요거 얘를 중간쯤 위치를 뭐 여기쯤 뭐 이렇게 하나 더 놓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번에는 요거 전체를 자, Shift 키로 이쪽으로 복사. 그래서 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죠. 그리고 자, 뒤에 이제 여기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세워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높이는 200, 요거 200에 440에 얘를 한 30.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 조금만 내리면 되죠. 살짝만. 이만큼만. 네, 얘가 조금 내려가 있으니까 살짝. 그리고 두께가 얇으네요. 두께가 얇으니까 두께를 좀 얇게 만들죠. 뭐. 그리고 가운데에 써야 되니까 자, 스냅 잠깐 끄고 자, X방향으로 살짝 막 가운데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고 자, 얘를 전체를 자,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테이블이 이쪽이 아니었네. 이쪽에 있어야죠, 의자가.
자, 둘 중에 하나 테이블을 이렇게 돌리든 의자를 이쪽으로 가서 의자를 이렇게 돌리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잘못 만들었어. 지금 방향을 잘못 만들었죠. 방향을. 둘 중에 하나가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 버려서 지금은 얘는 얘랑 아니잖아요. 의자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자, 제가 잘못 만들었어요. 방향을. 자, 이랬을 경우 자, 내가 테이블을 돌리겠다 아니면 의자를 돌리겠다 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 테이블을 만약에 내가 돌리겠다라고 한다면 자, 요건 무브. 자, 두 번째는 로테이트. 자, 요게 회전이거든요. 자, 회전시키고자 하는 물체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로테이트 명령을 주면 자, 아이콘이 또 이렇게 바뀌어요. 화살표가 아니라. 자, 얘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녹색은 Y, 빨간색은 X, 노란색은 Z. 그리고 요 바깥에는 Z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면 선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된 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요거는 Y. 자, Y축으로 회전. 요거는 X축으로 회전. 이런 식으로. 자, 요건 Z축으로 회전.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내가 마찬가지로 얘를, 요거 회전시키는데, 이걸 회전시키는데, 내가 정확하게 얘를 90도를 맞춰서 이거를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90도 맞추는 게. 아주 미세하게 한 0.1도, 0.1도, 0.001도 정도 틀어져도 정확하게 안 맞거든.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위치를 회전시키겠다라고 하려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요거처럼 자, 로테이트 할 때 쓰는 그리드가 스냅이 있어요. 얘는 회전 스냅, 로테이트 스냅이에요. 자, 요걸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아까 내가 물체를 원하는 거리만큼 이동을 시킬 때 사용했던 거. 수치값을 이용했었죠? 자, 내도 회전 각도를 지정해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둘 다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가 몇 도가 회전되라. 회전시킬 각도를 정확히 안다. 라고 할 경우, 자, 회전시키겠다라는 명령어에다가 마우스 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창이 떠요. X, Y, Z.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자, 요거는 X축이 기준이 돼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요거는 Y축이 기준이 돼서 이렇게 돌아요. 자, 얘는 Z축이 기준이 돼서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X냐, Y냐, Z냐,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거냐. 자, Z를 기준으로 90도 돌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죠. 자, 이렇게 회전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로테이트 명령어에서 스냅을 켜요. 얘를 스냅을. 그리고 자, 마우스로 얘를 회전을 시키면 이게 5도씩 이렇게 그 시계 초침 걸리듯이 탁탁 걸려요. 자석으로 걸리듯이.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90도를 맞추기가 쉬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마우스로
그 느낌을 알으셔야 돼요. 자, 요걸 끄면은 아무리 움직여도 걸리는 게 없어요. 미세하게 걸리는 게 없어. 딱 끊어지는 그 걸림 현상, 즉, 이 톱니바퀴 돌아갈 때 걸리듯이 그렇게 걸리는 현상이 없어요, 얘는. 요걸 끄면은. 근데 요걸 키면은 시계 초침 돌아가듯이 중간에 하나씩이 걸려요. 5도씩. 그래서 회전을 해서 모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브 자, 놓고 자, 이 의자를 전체 다 선택해서 자, Shift 키 누르고 자, 이쪽으로 복사. 그리고 얘를 회전. 어떻게? 180도 그냥 반대로.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자하고 테이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모양을 만들 때는 자, 차근차근히 만드시는 게 첫 번째고요. 천천히. 그리고 자, 지금 알려드린 이런 명령어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이용을 하시면 조금은 더 손쉽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천천히.